유권자 30%가 민주당의 핵심 지지층이고 통합당 핵심 지지층은 14%밖에 안 된다. 여기서 이미 16% 차이가 난다. 게임 끝난 거다. 전국 지표조사 지지층 심층 분석을 해봤더니 민주당은 37%, 통합당은 23%. 아주 그냥 확 벌어졌습니다. 오차범위 바뀌다. 결집도 차이가 있다. 지지율 역전도 쉽지 않아 보인다. 왜? 무당층이 11%밖에 없어. 그래서 쉽지 않아 보인다. 11%를 미래통합당이 다 가져와 본들 민주당을 못 이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이미지를 잘 정리해놔서 제가 굳이 한겨레 기사를 가져와 봤습니다. 8월달 지금이죠. 정당별 지지도 세부 유형입니다. 민주당 핵심 지지층. 어지간하면은 민주당이 아무리 못하고 민주당이 나라를 말아먹어도 절대로 미래통합당을 지지하지 않을 만한 정당 지지율. 핵심 지지층 30%. 괜찮은 것 같아. 민주당 괜찮은 것 같아. 호감 있어. 민주당 괜찮은 것 같아. 5%. 이 정도면 뭐 괜찮지. 민주당을 그래도 선호한다. 2%. 이거 합치면 37%라는 겁니다. 핵심 지지층이 30%. 민주당 괜찮은 것 같아. 선호한다. 7%. 합쳐서 37%. 그런데 이에 반해서 미래통합당은 핵심 지지층이 절반도 안 됩니다. 14%. 호감층은 비슷해요. 5%. 선호층 4%. 해서 23%밖에 안 된다. 근데 핵심 지지층이 정말 중요한데 나는 어지간하면은 지지층에서 이탈하지 않을 거야 하는 핵심 지지층 14%밖에 안 된다. 왜 이렇게 줄었을까요? 미래통합당이. 거의 30% 가까이 됐었습니다. 미래통합당도. 근데 왜 그랬을까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타 정당 지지층이 13%, 무당층이 11%, 무당층 11%를 다 땡겨온들 지금 뭐 중도 어쩌고저쩌고 하고 있죠. 그러면 중도라고 하면 무당층과 정치 무관심층을 말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미래통합당이 하고 있는 행보는 무당층을 타겟으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무당층을 다 끌어왔을 때 그때 해봐야 민주당을 못 이긴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은 핵심 지지층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지금 무당층 11%보다 원래는 미래통합당의 핵심 지지층이었는데 떠나간 사람이 훨씬 더 많아요. 그 사람들이 제가 볼 때는 무관심층으로 변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래서 미래통합당이 지금 잘못된 정책을 가고 있다. 잘못된 정치를 하고 있다. 핵심 지지층을 늘리는 노력을 하면은 핵심 지지층도 늘어나고 무당층에서 정치 무관심층에서 미래통합당을 지지하는 가능성도 더 올라간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미래통합당의 정책은, 미래통합당의 방향은 핵심 지지층을 더 결집시키는 거, 이걸로 가야 된다. 저는 그렇게, 제가 언제부터 이런 말씀을 드렸나요? 작년부터 했나요? 언젠지 기억도 안 나. 이렇게 가야 된다. 당연히 원래 그런 거다. 그게 정치다. 그래프를 다시 잠깐 보면, 지금 이 무당층, 여러분, 정치 무관심층이 뭐냐? 이 사람들은요, 일단은 투표장에 잘 안 나가요. 투표하러 잘 안 가. 그래서 이 사람들 끌어오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그냥 그때, 선거 때, 그 바람, 분위기, 요거 보고 좀 왔다 갔다 몇 프로 하는 거. 근데 대부분 다 안 가요. 투표하러 안 가요. 그러면 여기서 투표하러 보낼 수 있는 사람들은 핵심 지지층과 호감층, 선호층, 그 외에 무당층 중에서 일부, 요거밖에 없어요. 그러면 미래통합당이 해야 될 일은 너무나 명확해요. 핵심 지지층과 호감층을 넓히려는 노력을 해야 되는 겁니다. 중도 타령하지 말고 무관심층, 투표장에 나가지도 않을 사람들 꼬시려고 하지 말고 정치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 백날 해봤자 정치에 끝까지 관심 없어. 이 사람들은 정치에 관심 없는 사람을 정치에 관심 갖게 만드는 건 정말 어려운 거예요. 미래통합당의 능력으로 불가능해요. 오만들 삽질하지 말고 핵심 지지층을 늘려야 된다.
그러면 왜 핵심 지지층이 30% 가까이 됐었는데 빠져나갔냐? 미래통합당을 지지할 이유가 없으니까. 좌클릭을 하니까. 이거인 겁니다. 기존의 박근혜 대통령, 박근혜 문재인 대선 때 박근혜를 찍어줬던 51%. 요거를 가져와야 된다. 요걸 다시 회복을 해라. 이걸 회복하는 노력을 해야 된다. 그러려면은 일단은 미래통합당이 뭐 하는 정당인지 알아야 돼요. 그리고 원래 골수 우파들이 떠나갔잖아요, 지금. 골수 우파들이 많이 떠나갔는데, 다른 정당으로 떠나가고 했는데, 이 지지층, 원래 자유한국당 지지층, 원래 새누리당 지지층을 다시 돌아오게 해야 된다. 집토끼를 다시 돌아오게 해야 된다. 지금 집토끼를 무시를 하고 산토끼를 잡으러 가고 있어요. 제정신이 아닌 겁니다. 집 나간 집토끼부터 불러들여야지. 원래 미래통합당 지지층이 30%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14%밖에 안 돼. 그럼 16%가 어디 간 거죠? 이 16%, 집토끼가 집을 나갔어. 그러면은 미래통합당이 해야 될 일은 집 나간 집토끼를 먼저 불러오고, 그러고 나서 산토끼를 불러오고, 이게 순서에 맞죠. 산토끼 수가 집토끼 수보다 더 적은데 왜 산토끼를 잡으러 가요? 기본적으로 집 나간 집토끼를 데리고 와서 30%를 만들고 그 다음에 산토끼를 잡으러 가는 게 순서에 맞다. 그리고 제가 볼 때는요, 집 나간 집토끼 30%를 결집을 시켜 놓으면 그러면은 핵심 지지층이 30% 되겠죠. 그러면 그때부터는 정말 가열찬 투쟁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때는 정말 우리가 믿고 국민의힘당을 지지하겠다 하는 사람이 30%가 있는 거예요. 요 힘으로 투쟁력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때부터는 민주당과 맞짱 뜰 수 있는 힘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스윙보트층으로 무슨 싸움을 해요? 스윙보트는 오늘 생각 다르고 내일 생각 다르고 일주일 후 생각 다른 건데, 오늘은 민주당, 내일은 민주당, 스윙보트잖아요. 이런 사람들 무슨 빡세게 싸움을 해보냐. 확실한 지지층 결집을 해놓고 확실한 내 편을 만들어 놓고 요 힘을 등에 업고 싸움을 하는 거지. 정치 투쟁을 하는 거지. 이게 정치의 기본인데 요거를 지금 안 하고 있는 거다. 미래통합당이. 국민의힘당이 참 이거 보기도 힘드네. 이게 맞는 겁니다, 여러분. 집 나간 집토끼를 만들어서 돌아오게 해서 집 나간 집토끼 16%를 끌어와서 30% 만들고, 그러면서 1, 2%가 더 들어오면 더 좋고 아니면 할 수 없고, 그러면 30%가 만들어지면 이 30%의 힘으로 국권이 민주당과 대척점을 세우고 맞짱 떠서 싸워요. 그러면서 무당층을 끌고 오는 거, 요게 중도층 표심 공략이 돼야지 맞지. 집 나간 집토끼도 아직 돌아오지 않고 있는데 우파 국민들도 미래통합당을 쳐다보지 않고 있는데 지금 기존의 미래통합당 지지층들이 등을 돌리고 있는데 좌클릭을 하고 전라도에 가고 중도 타령을 하고 앉아있으면 기존의 보수우파 지지 세력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떻게 이 사람들이 미래통합당을 지지할 수 있겠어요? 이 전략이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파의 오피니언 리더들 중에서도 이게 패가 갈려요. 우파의 정치 논평가들, 오피니언 리더들 사이에서도 지지층 결집이 먼저다. 아니면 지지층은 됐고 그냥 중도층을 끌어오면은 지지층은 어차피 미래통합당 찍어주잖아.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고, 이 두 가지 전략들이 있어요. 그런데 저는 기존 지지층을 결집하는 게 먼저다 라고 확신을 합니다. 중도란 없다. 중도들은 막상 선거 때 되면은 투표장에 안 나갈 수도 있다. 원래 자유한국당, 새누리당을 지지하던 그 사람들을 붙잡아 놓는 게 먼저다. 그 사람들을 붙잡아 놓고 그 다음에 이분들을 어떻게든 투표장으로 나가게 하는 거, 요게 1번. 그리고 나서 여유가 있으면은 중도 사람들을 끌고 오는 거, 그래서 투표장에 나가게 하는 거, 요게 2번. 그리고도 여유가 있으면은 전라도 표를 끌고 오는 거. 이게 순서에 맞는데 지금 미래통합당 완전히 거꾸로 전라도 표를 끌고 오는 거를 1번으로 하고 있어요. 완전 바보 같은 짓이다. 이거는 정치공학적으로도 틀린 거다.
우파 국민들이 싫어하는, 우파 국민들이 인정하지 않는 자유주의 시장경제를 추종하는 사람들이 싫어하는 우파 정당. 그 정당을 중도 사람들이 좋아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니, 나도 싫은데. 미래통합당 당원들도 싫어하는 미래통합당. 그 당을 일반 국민들이 좋아할 리가 있겠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상식적으로. 아니, 우파인 나도 싫어하는데. 그리고 지금 김종인, 주호영 이런 사람들이 큰 착각을 하는 게 어차피 찍어준다고? 아니, 어차피 우파들은 우리 찍어줄 거야. 그 결과 이번 총선 말아먹은 거 아닙니까, 지금. 황교안 당대표의 지난 총선 왜 망했나요? 집토끼들을 그야말로 집토끼 취급하니까. 막장공천하고. 우파 국민들 개 무시하니까 투표장에 안 나갔어요. 미래통합당 당원들 중에서 투표를 안 하는 사람들이 무지막지하게 많았어요. 그래서 진 겁니다. 지난 총선. 집토끼는 뭐 어차피 우리 찍어줄 거니까 안 찍어줘요. 제 주변에 미래통합당 당원이면서도 투표장에 안 나간 사람들이 있고, 미래통합당 당원이면서도 무소속 찍은 사람들이 무지막지하게 많아요. 이 표는 생각 안 합니까? 정말 시건방지게, 오만하게 짝이 없는 행동인 겁니다. 아, 괜찮아. 어차피 우파들은 우리 찍어줘. 그러니까 우리는 대구, 경북 무시하고 전라도로 간다. 투표를 안 나갑니다. 실제로 안 나갑니다. 제 주변에 평생 우파 정당에 표를 찍어준 사람들 상당수가 이번에 정말 짜증나서, 더러워서, 열받아서 투표를 안 나갔다고 합니다. 투표날 일부러 놀러 갔대요. 일부러 친구 손잡고 회식 갔대요. 네, 땡큐넥스트님이 저희 부모님이 이렇게 하시네요. 그러니까 꿈 깨시길 바랍니다. 안 찍습니다. 대선은요, 특히 대선은요, 100만 표에 왔다 갔다 해요. 몇십만 표에도 왔다 갔다 하지만 100만 표에도 왔다 갔다 하는데, 우파 유튜브를 보고 있는 300만 우파 국민들을 극우로 표매를 하면, 이 중에서 30%만 투표장에 안 나가면은 대선 지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전라도에 아무리 무릎 꿇고 싹싹 빌고 바닥을 긁고 청소를 하고 온갖 짓을 다 해도 100만 표 나오겠습니까? 전라도에서? 여러분? 전라도에서 100만 표 나오겠어요? 그런데 이 우파들의 답답한 심정을 어루만져 주면 100만 표 나옵니다. 정말 표 계산을 정무감이라고 하더라도 표 계산을 잘 하길 바랍니다. 정말. 전라도보다는 우파들의 표가 더 많다. 우파들 표를 결집하는 게 먼저. 그리고 나서 여유 있으면 중도표 가져오고, 그리고도 여유가 있으면 전라도 표를 가져오는 거다. 전라도 표는 확고한 우파 정당의 모습을 갖추고 그 다음에 전라도에 가서 설득을 함으로써 끌어오는 거지. 5.18 따위, 5.18에 무릎 꿇는 거, 요걸로는 표 못 얻어온다는 겁니다. 이걸로는 표 없다. 5.18 무릎 백날 꿇어본들, 5.18에 관심 많은 전라도 시민들은 죽었다 깨나도 미래통합당이 표 안 줍니다. 5.18에 관심 없는 전라도 시민들, 그런 사람들한테 가갖고 왜 자유주의 시장경제라야 대한민국 미래에 미래가 있는가? 대한민국에 희망이 있는가? 왜 시장경제라야, 왜 자유주의라야 이 나라의 미래가 있고 전라도의 미래가 있는지를 설명을 하고 설득을 시켜야 표가 오는 거지. 광주 5.18 무릎 꿇고 싹싹 빛나고 해서 표 하나도 안 옵니다. 단 한 표도 안 옵니다. 전라도에서. 잠깐 지지하는 척 했다가 막상 선거 때 되면은 민정 찍어줘요. 표를 의식한다고 해도 똑바로 해야지. 똑바로 표 갖고 와야지.